안녕하세요.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입니다. 85세 현역 의사가 직접 알려주는 100세 시대 필수 건강검진과 오히려 피해야 할 건강검진. 이 영상 하나로 노년기 건강검진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불필요한 검사는 피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 검사가 좋다더라 하는 말에 휩쓸려 이것저것 다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무분별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검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얼마 전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좋다는 검사는 다 받으셨는데 정작 꼭 필요한 검사는 놓치고 계셨고 불필요한 검사 결과 때문에 몇 달간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필수 건강검진은 무엇이고 반대로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무엇인지 평생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해오신 85세 현역 의사 선생님의 귀한 경험과 조언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알면 치료도 훨씬 쉬워지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훨씬 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시면서 이 검사만큼은 나이가 드실수록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신신당부하시는 3가지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수 검진은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정말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발병률이 갑자기 높아지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배변 습관의 변화나 약간의 불편함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용종이라는 것을 미리 발견해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9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대한 대장학문학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노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장암의 초기 신호로는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잦아지는 등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의 변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색깔이 검게 변하는 혈변 또는 흑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되는 복통이나 배에 가스가 차고 팽만감을 느끼는 증상,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이 체중이 줄어들거나 계속 피로감을 느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5년에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만약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린 분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더 자주 검사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진료하셨던 72세 박춘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주셨는데요. 평소 건강에는 자신 있는 분이셨지만 선생님의 강력한 권유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에 대장암을 발견하셔서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박춘식 할아버지께서는 원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시며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필수 검진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점점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정말 위험한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사소하게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사망률도 높고 운 좋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져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밀도 검사만이 현재 내 뼈 상태가 어떤지, 골다공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신호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젊었을 때보다 키가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는 것, 등이 점점 굽어지는 것, 그리고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경험 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여성분과 70세 이상 남성분이라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미리미리 뼈 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검진은 바로 안과 정밀 검사입니다. 예로부터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녹내장, 황반변성, 백내장과 같이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질환들이 초기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병이 있게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다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눈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선생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 시야가 점점 좁아지거나 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 질환이고,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사물 가운데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죠. 이러한 노인성 안과 질환들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에 방문해서 안압검사, 눈 안쪽을 살펴보는 안저검사, 그리고 시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매년 안과 검진을 거르지 않고 꼭 받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친구분 중에는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시력을 잃을 뻔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혹해서 받았다가 오히려 혹만 붙이고 마음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어르신들이 현명하게 피해야 할 건강검진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특정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 같은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습관적으로 정기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받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검진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받는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종양표지자는 혈액에서 특정 암과 관련된 물질의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문제는 이 종양표지자 수치가 암에 걸렸을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다른 염증이 있거나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받으면서 이게 바로 암검사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받았다가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그때부터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암이 아닌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것을 가짜 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위양성 결과 때문에 불필요하게 CT, MRI 같은 고가의 영상 검사나 심지어는 조직 검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암검진 권고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대부분의 종양표지자 검사는 이미 특정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치료 후에 암이 다시 생기지는 않았는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암을 미리 찾아내는 선별검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암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과 암이 없을 때 음성으로 나오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에게 큰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증상이나 가족력 혹은 다른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특정 암을 강력하게 의심하거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실 때는 예외적으로 종양 표지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턱대고 포함시켜받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혹시나 해서 검사했는데 수치가 높아요 하고 밤잠을 설치며 대학병원까지 갔다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 듣고 허탈해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검진은 무분별한 전신 CT 촬영입니다. 전신 CT 검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한 번에 촬영해서 혹시 모를 암이나 다른 질병을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몸 전체를 찍다 보면 실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아주 작은 혹이나 이상 소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견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정밀 검사로 이어져 과잉 진료가 발생하거나 혹은 별것 아닌 결과 때문에 환자분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CT 촬영은 반드시 특정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신 경우에 꼭 필요한 부위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검진 목적으로는 특정 부위에 대한 저설량 CT 외에 전신 CT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검진은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을 때 뇌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고가의 뇌 MRI나 MRA 검사입니다. 혹시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까,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미리 예방 목적으로 뇌 MRI나 MRA 검사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심하고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는 등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뇌 MRI나 MRA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전혀 없는데 예방 목적으로만 이 검사를 받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 진료지침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도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뇌 MRI 영상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미세한 혈관 협착이나 아주 작은 뇌경색의 흔적 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견들은 당장 환자분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소견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치매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은 영상 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고 담배를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무턱대고 뇌 MRI부터 찍기보다는 먼저 가까운 병원이나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인지기능 선별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단한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만약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MRI와 같은 영상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훨씬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꼭 받아야 할 필수 건강검진 3가지와 현명하게 피해야 할 검진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검진과 피해야 할 검진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건강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85세라는 연세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진료 활동을 이어가시는 선생님께서 매일 실천하시는 건강 비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독이 되는 식품 3가지를 꼽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에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공육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첨가물과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이 특히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 가급적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빵, 튀김 등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당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간식에 포함된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비만,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가급적 피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매일 꼭 챙겨 드시는 특별한 식품으로 들깨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들깨는 우리 땅에서 나는 귀한 슈퍼푸드인데요. 특히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뛰어나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도 매일 아침 들깨를 한 숟갈씩 꼭 챙겨 드신다고 하니 우리도 오늘부터 들깨를 식단에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비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내 몸 상태와 체력에 맞는 꾸준한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빠르게 걷기,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좋습니다.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동네 공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대상 운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생님께서는 평소 장을 보러 가실 때 가공식품 코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코너에 먼저 들르는 건강 장보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철 식품은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건강검진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겨받는 것도 중요하며 여기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필수 검진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더욱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85세 현역 의사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꼭 해야 할 필수 건강검진, 그리고 현명하게 피해야 할 불필요한 검진, 더불어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아프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훨씬 더 오랫동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병장수에 꼭 필요한 귀한 건강 정보들과 어르신 맞춤 건강 레시피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